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사람의 11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뭐 사람도 그래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 그러니까 인간의 격이죠. 격,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네, 인간의 격을 계속 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격을 계속 올려가야 돼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발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세포가 18세 이후부터는 하루에 3만 개씩 죽어도 이 뇌세포는 계속 자란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라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끊임없이 자신의 이 인간의 격을 닦아오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경지에 다다르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들은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나 다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존엄성이 아주 다 평등하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자신의 격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탐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에게는 이렇게 인간을 11개로 나눠봤어요. 11개. 그래서 맨 마지막에 페인이에요. 페인. 망가진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또는 도박에 중독된다든지 또는 뭐 게임에 중독이 된다든지 해서 아주 삶이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녀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또는 부모도 죽이고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페인이라고 얘기하죠. 페인. 네, 아주 페인이다. 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 가니까 호주에서 젊은이들이 이 블럭에 보면은 이 백인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아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 불황아라 그럴까요? 네.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거기서 길거리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저 젊은 사람들이 젊은 백인들이 저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현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한 달에 이제 1,600달러 정도, 네, 1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금이 나온대요. 근데 워낙 이제 그 철강석이 풍부한 나라다 보니까 자원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더 가치 있게, 더 가치 있고 더 발전 있게 삽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술 퍼먹고 그냥 팬이 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술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팬이 되라 그래도 못해요. 그 돈을 아껴가지고 나중에 뭐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삶의 위기 속에 쓴다든지 아니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쓴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또에 당선되자마자 마약과 뭐 술과 뭐 남자라면 여자 또 여자라면 남자에 빠져가지고 팬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 그래서 이 페인은 이제 사회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무너진 상황을 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물이 있어요. 속물. 이 속물들을 보면은 오직 그 계산적이고 물질에만 그냥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부모도 죽이고 돈 앞에서 형제도 죽이고 돈 앞에서 자녀도 죽이고 이렇게 아주 물질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속물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회가 보면은 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다든지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겪어본 사람들도 보면은 돈에만 빠져 있고 또 그냥 아무런 가치의 기준이 돈이야. 그리고 가치의 기준이 외모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의 인격은 다듬지 않고 오직 겉으로만
외모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외모.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출세 우리가 그 제일주의. 그러니까 오직 출세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아주 뭐 정신이 없는 거죠. 네, 이런 경우들. 또 학벌주의. 완전 학벌주의에 빠져가지고 오직 그냥 학벌이 높으면은 가서 충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그냥 깔보고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속물이라고 저는 봐요. 속물. 그러니까 삶에서 중요한 가치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사랑이라든지 또는 뭐 우정이라든지 또는 행복이라든지 또는 평화라든지 자유라든지 뭐 이런 좋은 가치들이 많은데 오직 그냥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학벌주의, 외모지상주의, 출세주의 또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속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속물. 그래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사회에 가치 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속물. 돈밖에 몰라버리고, 예? 명예밖에 몰라버리고, 예?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속물이라 그러고, 그냥 둔재가 있어요. 좀 모든 기능이나 지능 면에서는 좀 뒤떨어지지만 이 둔재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둔재들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재능을 쌓아갈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의 지능이 결정됐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과학은 인간의 지능을 결정되지 않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매일 술만 먹고 매일 그냥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제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진짜 뭐 둔재도 될 수 있고 폐인도 될 수 있고 속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평제도 되고 제주꾼도 되고 열정인도 되고 영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달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인도 될 수 있고 성인도 될 수 있고 신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학습하지 않으면 둔재가 될 수 있어요. 평재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평재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재주꾼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또는 뭐 기술적으로 아주 재주가 뛰어난 거예요. 뭐 스포츠에서 재주가 뛰어난다든지 또는 뭔가 어떤 무엇을 만드는데 재주가 뛰어난다든지 뭐 요리를 하는데 요리에 재주가 뛰어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재주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재주꾼. 그러니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주가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열정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 재주꾼들이 재주는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굉장히 노력을 하면 영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잔재주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잔재주. 또 열정인들. 그러니까 굉장한 삶을 살아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뜨거운 열정. 근데 이 열정인들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 열정인이 됐다. 저 사람은 왠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 저 사람은 굉장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 이런 열정인들이 영재가 됩니다. 영재가. 그래서 과거에 영재도 뭐 결정이다, 하늘이 내렸다, 천재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하늘이 내렸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한 분야에서 노력하면 그 분야의 영재가 됩니다. 라면을 계속 연구하면 라면의 영재가 되는 거예요. 네. 또 뭐 농작물을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면 이게 영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연구하고 막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은 농업 영재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신지식인이라 그러죠. 농업 신지식인들. 여러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영재. 그러니까 영재가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창의성이 되게 중요해요. 창의성 그리고 집착력. 계속 집착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 집착력, 창의성을 통해서 영재가 되는 거예요. 영재.
그 영재 위에 저는 달인이라고 봐요. 다 깨우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 속에서 나중에는 재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정을 가지고 요리 영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완전히 인생을 다 깨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속에서 인생과 섭리를 깨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법칙과 원리를 다 깨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에 전혀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학교에 전혀 안 다니셨는데도 인생을 쭉 꾸준히 살면서 나중에 어떤 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나중에 정상에 다다라 가지고 달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 그러니까 달인이라는 것은 섭리를 다 깨우쳐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노력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뭔가를 깨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깨우치다 보면은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 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달인. 그쵸? 네, 달인들. 근데 이 달인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인이 있어요, 대인. 이 대인들은 역사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역사를 구하고 시대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대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대인이죠, 대인. 그러니까 이런 속물들은 이 대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인류를 구한다, 시대를 구한다, 이런 생각에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둔재에서 끝나는가 하면, 평재에서 끝나는가 하면, 제주권에서 끝나는가 하면, 어떤 열정인에서 끝나는가 하면, 또는 영재에서 끝나는가 하면, 달인에서 끝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인으로서 시대를 구하고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라든지 대인들이죠. 그렇죠? 광개토대왕, 정말 대인이죠. 예, 그 시대와 역사를 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성인입니다. 성인. 네, 우리가 이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라든지, 예? 또는 부처라든지 예수라든지 공자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성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인이다. 성인에 다다랐다. 성인. 그런데 이제 성인에서 이 종교성을 띠게 되면 신제가 되는 거예요. 신제. 네, 그래서 이 신제는 신적인 존재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이제 분명한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부처도. 그런데 신적인 존재가 돼요. 종교가 가미되면은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신적인 존재가 돼요. 그런데 이 신적인 존재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인류에게 진짜 큰 가치와 평화와 행복을 심어줄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타락하면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속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대표적인 인물이 궁예거든요. 궁예가 미륵부처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진짜 그 도탈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주고 쌀을 나눠주고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미륵부처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하기 위해 오신 어떤 구세주다. 이렇게 추앙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타락합니다. 권력에 취해버리거든요. 타락해버리니까 나중엔 관심법, 내가 너희들의 모든 걸 다 한다,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 하면서 철퇴로 다 죽여버리죠. 그쵸? 학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제라도 이 궁예가 신제까지 올라갔죠? 신제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속물이 되고 팽이 돼버립니다. 속물하고 팽이 돼버려요. 나중엔 술에 쩔어게 되고, 그쵸? 팽이 돼버렸죠? 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나 부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제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의 경지, 대인의 경지, 그렇죠? 달인의 경지, 영재의 경지, 열정인, 제주꾼, 평제, 둔제, 속물, 폐인, 이 11가지 종류를 저는 학문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인간 발달학자로서 인간이 어떻게 발달돼 나가는가. 그리고 제가 뭐 진짜 뭐 수십만, 예, 거의 뭐 100만 이상의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면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보면은 이게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뭐 3등급이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더라고요. 페인이 있고 속물이 있고 둔재가 있고 평재가 있고 제주꾼이 있고 열정인이 있고 영재, 달인, 대인, 성인, 신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이게 다 이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의 인격을 둬야 돼요. 어제 성인인데 갑자기 뭐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예? 또 여자에 빠지고 또 여자는 남자에 빠져가지고 폐인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에 의해서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 진짜 저 사람은 성인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 폐인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대인이야 대인. 정말 대인으로서 나라를 구하고 역사를 구하고 시대를 구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폐인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속물이 되고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에서 바른 소리를 해주고 쓴 소리를 해주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력자들이 타락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가 히틀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독일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해 버리죠. 네. 또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경우도 200만 명의 자기 국민을 학살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평생 학습이라는 게 중요하다. 평생 공부해야 되고 평생 인격 도야를 해야 돼요. 평생 자신의 인격을 도야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합리적인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면 되게 건강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루아침에 술에 빠져갖고 살다 보면은 건강도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정말 신재로서 신격인 존재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진짜 폐인이 된 경우도 있어요. 사이비 교주들이 보면은 신재였는데 나중에는 진짜 폐인으로 아주 전락한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신자가 되진 않죠. 사람들이 따라줘야 돼. 인정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생 건강관리, 정신관리, 뇌관리, 그리고 자신의 인격 도야 이것을 평생 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MBPA 과학대학원에서는 우리가 유튜브 대학원인데 이 인간의 정신 그리고 뇌, 신체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성숙되어 나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러한 측면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모두가 끊임없이 평생 학습하시고 계속 학습하셔서 끊임없이 발달되는 성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